가득 차도록 모여주신 야단 법석 참석자 여러분들 고맙고 반갑고 눈물 나도록 여러분들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신에 내 이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최강에는 특혜들이 서민에는 복지시소 윤석열은 퇴진하라! 오늘 만날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서는 시국법회 준비위원장인 행운 스님 그리고 대변인 역을 맡은 진호 스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명진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왜 못하시는가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예. 양평 고속도로, 예예. 그다음에 그 해병대 예. 전 수사단장 예. 박종훈 대령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정율성 예. 기념공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념으로 자꾸 이렇게 거의 뭐 이념 전쟁이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안하고 예. 그래서 안녕들 못합니다. 그 행운 스님이 좀 하실 말씀이 이렇게 그냥 꽉 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천천히 풀어가기로 하고요. 이번에 4차례에 걸친 시국법회 전국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에서 열렸고 대구, 뭐 청주 이런 4곳에서 이제 열렸는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게 시국법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명진 스님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알긴 할 텐데 그럼에도 혹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시국법회 왜 시작을 하셨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가톨릭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예. 우리 스님들도 이게 가톨릭계에서 일반적으로 퇴진이라는 구호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신부님들이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데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민들을 그렇죠.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마이 TV의 그 조회수를 보더라도 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한다고 예고 방송에 나가면서 뭐 50만, 60만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도정스님, 행운 스님이랑 저랑 그렇게 인터뷰했던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적 그 열망이 굉장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 결정적인 그 시작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에 스님들 중에 어른 스님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길가에서 똥 누는 놈한테는 잔소리를 해서 너 화장실에 가서 똥 넣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길 가운데서 똥 누는 놈한테는 시비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왜요? 제정신이 아닌 놈이니까 길 가운데서 똥 싸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산 이전부터 이태원 참사 그리고 지금 모든 지금 전국이 다 재난 지역이고 그 재난 지역의 근원지가 정부 각 부처들인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길 가운데서 똥 누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뒀더니 놔뒀더니 지금 당장 국민들의 생명 자체가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의 생명 자체도 위해가 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까지도 지금
일본 정부보다 더 나서서 그렇죠.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는 예, 예. 입장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용공 그리고 친북 공산주의 세력인 것처럼 빨갱이죠. 종북.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 네. 길 가운데서 똥 싸는 애를 그냥 냅뒀더니 예. 온 나라에 똥칠을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죠.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고 우리의 안전이 위해받고 있는 상황이 됐기 예. 때문에 예.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뭔가 좀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뭐 기본적인 취지 속에서 이제 그 출범한 시국법회가 이제 4개월 동안 5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시국법회를 여셨던 것 같아요.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 시국법회를 여셨는데 뭐 간단하게 총평부터 좀 하고 좀 이렇게 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서울에서부터 대구, 수원, 청주 뭐 이렇게 예, 예. 4번에 걸쳐서 지역까지 돌면서 순회를 했습니다만은 예. 다소 지역에 따라서 그 여론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요? 예. 대체적으로 그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작태 예. 이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특히나 분노하는 무대뽀식의 어떤 네. 행정, 예. 그다음에 개념도 없는 무개념의 행정, 예. 그다음에 무책임, 예. 특히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참사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뭐 잼버리 예. 뭐 이런 국가적 행사, 또 세계적인 행사 예.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그 하는 무능력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심지어는 그 대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대구 거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에서 좀 반응은 좀 어떤 반응이 오히려 좀 대구에서 더 성과가 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해서 큰 예. 목소리를 내시고 예. 또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보수의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해도 예.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예. 이 얘기를 이제 스스럼 없이 하고 예. 어떻게든지 잘 해야 자기들도 견딜 수가 있는 거 체면이 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구 집회를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스님께서는 뭐 좀 어떤 호응을 좀 받으셨는지요? 인상적인 뭐 이런 호응이라면? 저도 이제 대구 법회가 첫 법회서 그런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법회였죠? 서울에서 열리고 지역에서 열린 첫 지역에서 법회였죠? 열린 첫 번째 예, 예. 법회였는데 그러면서 바로 저희가 야단법석이 명품 법회가 됐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예. 저희 야단법석에 대항해서 예, 그 예. 반대편에서 국힘당 아. 국회의원 2명이 참여를 한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시끌시끌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명품이 되려면 짝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짝퉁 집회가 생긴 걸로 봐서는 우리 벌써 출발하자마자 네. 명품 집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그 젊은 청년들 그리고 예, 이제 예.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예. 굉장히 우리한테도 고마워했지만 저도 고마웠습니다. 이제 진짜 그 어려운 곳에서도 당당하게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보수화되어 있는 조계종단 안에서 이 올바른 소리를 내는 저나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예. 대구에서 예. 그 올바른 소리, 올바른 안목을 깨있는 시민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고맙기도 했고 서로 그 다음이 수원이었던가요? 예. 수원에서는 좀 인상적인 뭐 이런 반응이나 뭐 이런 게 좀 어떤 수원 집회는 예. 그래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이게 집중호우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회를 이제 법회를 했는데 예. 수원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 법회를 야단 법석을 안 할 취소할 수가 없어서 예.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수원 법회 때는
그때 이제 한 30일째, 예. 30여일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예,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아. 하고 계셨던 그 해안 스님하고 해안 스님, 예, 그리고 이제 해조 스님이 또 동참을 하셔서 또 우리 태평양의 중생들 중에 하나인 아기상어 또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쁜 고래도 풍선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직접 이제 다루는 계기가 됐죠. 어쨌든 이렇게 그 네 번에 걸친 시국 법회를 통해서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대구나 뭐 이런 그 충청도 민심도 이제 다 들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표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정의 수반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저 밑에 이 말단의 예, 그 예. 직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성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윤석열 그 막무가내 윤석열 정부 그 열차를 멈춰야 된다. 그런데 퇴진을 많이 외쳤죠. 그래요. 좀 그러니까, 스님이 확인한 민심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선진국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구에 갈 때는 벌써 이제 그 12구 이태원 참사 뒤 그리고 양곡법 그리고 간호사법 그리고 건폭 노조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예, 부분들 전장현도 마찬가지고 예. 그 상태였는데 수원에 갔을 때는 예. 이제 벌써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터졌을 때였어요. 이제 수원도 이제 경기도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뭐 장모님 댁에 고속도로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또 충주를 갔을 때는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그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처리 방식이 행안부에서 처리했던 용산 처리나 그리고 충북도에서 김영환이라고 하는 도지사가 친일파를 자처하고 있는 그 도지사가 했던 그리고 처신했던 그리고 행정 처리를 했던 것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불과 1년 반 만에 전국 어디를 가나 재난지역이고 이 암울한 분위기 그리고 울분에 찬 분위기들을 저희가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가는 데마다 벌써 재난지역이 돼 있더라. 그 지역에 대한 현안들이 다 있었군요. 그러면 가는 그렇죠. 데마다. 사실 그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이제 지금 불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국 법회를 이어가신 거지 않습니까? 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4차례나 열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좀 보시는지요? 뭐 동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불교계 우리 조계종의 지금 현재 하는 그 돌아가는 꼴이나 정부가 돌아가는 꼴이 거의 뭐 막상막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나라 불교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지금 현재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이 선진국이다. 뭐 이런 거와 우리 조계종단의 막후 실력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무속인이나 그 막후에 어떤 그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나 별 차별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기치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승려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 과거에 그 대선 전에 그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산달 발언으로 많은 수천 명의 승려들이 집합해서 불교도 대회도 하고 막 이랬죠.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 국민이 지금 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부글부글 끓고 이 있죠, 상황에서 조계종단의 방장이나 조실이나 또는 뭐 선원장 또는 본사주지 원로 그 외에 뭐그 승하대학의 학장 뭐 여러 스님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스님들이 비록 선방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분노가 바로 이 네 차례 시국법회까지 이제 열게 된 이런 동력이라는 이런 말씀 정리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분노도 분노지만 많은 분들이 야단법석의 스님들 그리고 이제 동참하신 우리 단체들의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감사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교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틀린 것,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많이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방류를 하겠다라는 걸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앞서 가지고 선전을 해주고 뭐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망가지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뭐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 탄압하고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고 있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패배감 내지는 자괴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적은 목소리라도 그리고 많지 않은 스님들이라도 그래도 바른 목소리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많이 힘도 나시고 그랬겠네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명진 스님께서 윤석열 내 이놈 이렇게 하니까 이 시대의 포청전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전 국민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잘한 것이라도 있냐. 이게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 짓밟아 놨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모두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그 기대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도 뭐 이렇게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왜 불교가 왜 정치 얘기를 해? 라고 그렇게 또 딴지를 거는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승려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왜 우리 정치 일이나 이 사회 이런 일에 앞장서서 뭐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우리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부터 승려들 교육 자체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숭이 3마리 갖다 놓고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마치 도인이 되려면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참고 본 것도 보았다고 안 하고 들은 것도 들었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마치 도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에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뒤에는 각자 개인의 이권이 있습니다. 족발이나 개껌을 물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죠. 모르쇠로 일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라고 제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예, 도정 스님이나 저나 예, 예. 명진 스님 그리고 야단법석에서 비판하고 있는 불교계 정치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 자승이잖아요. 예. 지금 요 근래 요 몇 년간 정치인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상홀결사고 자승입니다. 아, 대통령을 몇 번 만났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몇 번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몇 사람들을 본인의 상홀결사 수미산 원정대라고 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예, 예. 서로 지원도 해주고 공천에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욕해야지. 예, 예. 예? 아니 지금 법회에서 일반 대중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고 중생들을 만나는 야단법석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야단법석을 정치적이라고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을 만나는 사람을 더 공격을 해야죠. 사실 그렇게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또 그 정치 세력에 이 뒷배가 돼주는 뭐 이런 역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정치에 그 개입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2022년 1월 20일 날 승려대회가 정치 집회였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먼저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통렬한 반성을 해야죠. 그 두 분이 뭐 이제 시국법회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마무리를 좀 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그 네 차례 시국법회 그 성과로 꼽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이렇게 순회를 해 보니까 예. 그 지역의 색깔들은 다 다르지만 예, 예. 이구 동성으로 윤석열 퇴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 예. 그리고 그 무능력한 이 정부, 예. 무책임한 이 정부, 예.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둬야 되느냐? 예. 우리가 또 언제까지 계속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또 세계적으로 언제까지 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이렇게 많았죠. 그런 민심을 확인한 것이 뭐 성과 중에 하나다라는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그 진우 스님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구삭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구삭금요. 예. 입이 여러 개가 모이면 예. 쇠도 녹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오마이뉴스의 캐치프레이즈도 예. 그거잖아요. 모든 시민이 기자다. 모든 시민이 기자다. 예.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사실을 보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둑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는 자기 발자국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행해왔던 악행들을 예. 본인이 직접 듣는 것. 음. 그래서 이동관을 통해서 예. 언론을 재갈불리려고 하는 것. 예. 그것은 국민들의 바른 소리, 예. 진실된 소리, 자기들의 악행들을 덮기 위해서 예.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저희가 야단법석을 통해서 전국 예. 곳곳에서 그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고 사실에 예. 근거를 해서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올드보이라고 하는 예. 그 이명박 때 이제 그 언론 통제를 하려고 했던 이동관이를 통해서 지금도 각 개별의 기자들 그리고 언론사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국까지 지금 벌써부터 탄압이 들어왔잖아요. 큰 방송사가 됐건 개별적인 방송이 됐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본인들의 악행을 기자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알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우리의 야단법석을 통해서 저 얻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악행을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들의 악행을 바로 우리가 짚어주겠다. 라는 것을 전국에 보여준 것만이 한편으로는 그 언론이 제대로 못하는 기능들을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육성으로 이렇게 해오셨다는 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스님들은 뭐 쪼는 게 없으니까. 오마이 TV, 명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저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마이 TV는 향후 시국법회와 그 불교계의 그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보도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 TV, 명진 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 코너는 오마이 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 TV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3270-3828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국법회를 좀 도와주실, 후원해 주실 분은 계좌를 저희가 이렇게 내보낼 테니까요. 거기에다도 또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오마이 TV, 명진 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